자, 이번 시간에는 문화의 새로운 변화에서 문해 활동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것이고요. 자, 일단 이 당시 이제 서민 문화가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 왜 그러느냐? 이 당시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서민들이 이제 경제력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양들이 많이 보급이 되는데, 그래서 한글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서민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서민 문화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으로는 한글 소설 중에 이제 유명한 게 홍길동전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아픈 이제 어떤 서울 출신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반항, 이런 이상사회 건설 이런 걸 묘사한 한글 소설과, 그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신분을 뛰어넘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을 묘사했던 춘향전, 이런 것들이 다 한글 소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설 시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기존의 시조는 이렇게 초장, 중장, 그다음에 이제 종장의 이제 형태를 띠고 이게 다 이렇게 몇 글자 뭐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설시는 뭐냐?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서민들의 솔직하고 소박한 이런 감정을 표현합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부분이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없는데요. 한문학도 발달하게 됩니다. 한문학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박지원 같은 분입니다. 박지원이 이 당시 양반전, 호질, 뭐 허생전 이런 건지 써가지고 양반 사회를 이제 비판해서 상당히 이제 그 정조가 많이 싫어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라든가 이제 탈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하나 이제 서민의 오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즘 왜 그 판소리 같은 거는 요즘시로 얘기하면 노래 부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노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창을 하는 사람이 뭐 춘향가라든가 흥부가라든가 이런 거를 이 사람이 이야기를 약간 노래 형태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물론 이제 요즘식의 노래는 아니죠. 그래서 뭐 이리 오너라 뭐 이제 이런 식의 느낌 있는 이런 식의 말투, 설명 이런 것들 하고요. 한 명이. 그다음 옆에 이제 고수라고 해서 이제 북치는 사람 이제 이런 장단 같은 거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판소리입니다. 현재는 이제 12마당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5마당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복면가왕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탈춤이 있는데요. 어떤 그 탈춤은 산대놀이. 여기 지금 보시면 산대놀이는 이렇게 가면을 쓴 사람들이 무대에서 공연하던 것인데 이게 좀 더 이제 좀 발전되면서 이제 탈춤화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러니까 그냥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가면을 쓰고 이런 어떤 양반의 이런 모습이나 사회 모순 이런 것들을 풍자하고 위선을 폭로하고 이런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탈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방마다 고유 오락이기 때문에 지방마다 좀 유명한 탈춤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남아있는 게 뭐 송파 산대놀이라고 해서 이런 가면극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과 이제 공예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이 당시는 국학이 발달했던 것처럼 우리 문화, 이런 현실,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자,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이런 사군자, 문인화, 이런 것들이 발달됐다면 조선 후기에 와서는 이런 진경산수화라고 해서 진경이라는 게 진짜 경치를 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중국의 화풍을 따라하면서 좀 비슷하게 그려가는 이런 게 있었다면 이때부터는 좀 독자적인 길로 가죠. 그래서 우리의 산수, 그러니까 이런 산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그림 그리는, 그래서 이제 정선이 이런 진경산수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경치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을 진경산수화. 그래서 가장 이제 유명한 게 인왕제색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풍속화를 볼 텐데요. 풍속화는 김홍도하고 이제 신윤복이 가장 유명한데요. 일단 둘 다 화원 출신이에요. 화원은 이제 국가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소속해 놓은 그런 기관을 화원이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그런 화원에 이제 그런 화가들을 두는 이유는 국가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기록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왕의 얼굴도 이제 용안도 이제 그리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김홍도 같은 경우는 이 당시 이제 주로 서민들의 활기찬 이런 생활 모습 이런 것들 많이 그렸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제 그 당시 왕이 무슨 사진도 없고 뭐 카메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김홍도 같은 화원을 외부로 파견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거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왕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보고하는, 요즘 식의 얘기하면 사진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년복은 주로 이제 양반의 어떤 풍요 생활, 그다음에 남녀 간의 어떤 애정사,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민화가 있는데요. 민화는 이게 작자 미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렸는지 몰라.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다른 그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그 낙관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 누가 그렸는지를 거기 이름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화는 주로 서민들이 그렸기 때문에 따로 이런 걸 그리지 않아요. 주로 이 민화의 그림은 건강, 장수, 뭐 다산 이런 걸 이제 해서 집에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이런 호랑이 그림 하나 있으면 뭐 귀신이 들어오지 않아,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도 하나 그려놔서 집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림이나 이제 이런 서예나 이제 공예를 보면요. 서예는 이광사가 이 당시 이제 되게 그 좀 독자적인 어떤 좀 개성 있는 글씨체 이런 거 좀 유명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글씨하면 이제 김정희 선생님 아닙니까? 김정희가 이제 추사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서예에 뛰어난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예에 보면요. 이 당시는 이제 청화백자. 청화백자는 백자에 청색, 이렇게 푸른색의 그림을 그린 것을 청화백자라고 해요. 청자가 푸를 청자고 화자가 그림 화자입니다. 우리가 조선 전기는 백자가 유행하죠. 근데 이제 그게 후기로 오면서 이렇게 그림을 좀 밋밋하니까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뭐 목공예나 죽세공품, 뭐 나전칠기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